가장 가까운 사이가 가장 쉽게 무너지는 순간, 바로 한마디 때문입니다. 당신도 이미 말했고 후회했을 그 말이 있을 거예요. 우리 사이인데 뭘 그래? 친한 사이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이런 말 한 번쯤 해보셨죠? 며칠 전 한 분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와 사소한 말다툼 후 연락이 끊겼어요. 친하니까 솔직하게 말한 건데 뭐가 잘못된 걸까요? 이런 일 참 많이 일어납니다.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왜 아들이 화를 낼까? 아내를 위해서 충고한 건데 왜 토라질까?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후배를 위해서 조언해 줬는데 갑자기 어색해졌어요. 동료와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피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들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사실 우리는 모두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친밀함과 무례함의 경계를 말이죠. 가장 친한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고 믿었던 동료가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가족과의 대화가 어색해지는 순간들, 대부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 때문이죠. 정말 친한 사이라면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잖아. 과연 그럴까요? 30년 심리 상담 경험이 있는 김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밀감이 높을수록 상처받는 정도도 커집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더 깊고 더 오래 남거든요. 친함은 면허가 아닙니다. 선을 넘는 한마디가 쌓아온 신뢰를 한순간에 갈아먹어버려요.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대부분이 이런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의도였는데도 말이죠. 조언해 주려고 했는데, 격려하려고 했는데, 농담으로 한 말인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이런 말들이 위험 신호입니다. 오늘 아무리 친해도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할 5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현명한 말하는 방법까지 함께요. 이 영상 하나로 당신이 얻는 것들입니다. 관계를 망치는 5가지 말의 정확한 패턴을 알게 됩니다. 왜 그 말이 위험한지 심리학적 근거도 명확히 이해하게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당장 오늘부터 써먹을 수 있는 올바른 표현법을 익히게 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들을 적용한 분들의 후기를 들어보세요. 아내와의 대화가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와도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됐어요. 말하는 방식만 바꿔도 관계가 이렇게 편해질 수 있습니다. 15분만 투자하세요. 15년 관계가 달라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부터 충격적일 거예요. 우리 모두 한 번 해봤을 그 말부터 시작하거든요. 듣다 보면 내가 이런 실수를 하고 있었구나 깨닫게 될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만 지적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다 알려드리니까요. 그럼 바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가장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시죠? 직장에서 김 과장, 솔직히 박 대리가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던데 업무 스타일을 좀 바꿔보는 게 어떨까? 친구 사이에서 은영이가 너 욕하더라. 요즘 너무 이기적이라고. 나도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 가족끼리 큰언니가 그러는데 네가 요즘 너무 자기 일만 신경 쓴다고 섭섭해 하시더라. 이런 말을 들은 김 과장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실제 경험담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박 대리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충격보다도 팀장님이 그 말을 나에게 그대로 전한다는 게 더 충격이었어요.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내 이야기가 오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분은 그런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전하는 분이구나. 바로 이겁니다.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왜 이런 말이 관계를 망칠까요? 첫째, 신뢰의 즉시 하락. 이 사람이 박 대리 이야기를 나에게 전한다면 내 이야기도 언젠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겠구나. 둘째, 안정감의 상실. 내가 이 사람 앞에서는 안전하다는 느낌이 사라집니다. 셋째, 삼각관계의 독성. 김 과장, 박 대리 팀장. 건강한 관계가 복잡한 삼각관계로 변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평판 전이 효과라고 부릅니다. 연세대 연구 결과 사람들은 타인을 대하는 방식을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을 판단한다고 해요. 험담을 전하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평가한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뇌과학 연구에서 타인의 비밀을 들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15% 증가한다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정보를 강제로 받는 부담감 때문이에요.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어떤 팀에서 팀장이 김 과장에게 박 대리의 불만을 전했어요. 6개월 후 어떻게 됐을까요? 김 과장은 박 대리를 피하기 시작했고 박 대리는 팀장에게 실망했습니다. 결국 둘 다 다른 팀으로 이동을 요청했어요. 팀장은 선이었지만 팀 전체가 망가진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전달 거부 원칙. 틀린 방식. 그래? 내가 박 대리한테 말해볼게. 올바른 방식. 그 이야기는 당사자들끼리 직접 하시는 게 좋겠어요. 둘째, 경계 설정. 죄송하지만 다른 분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우리 이야기를 하면 안 될까요? 이 방법을 적용한 김 대리의 이야기. 처음엔 어색했어요. 동료가 흉을 보려 할 때 거절하니까 시무룩해 하더라고요. 하지만 몇 번 반복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다른 동료들이 저를 더 신뢰하게 된 거예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편하게 털어놓더라고요. 정리하겠습니다. 타인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 이건 관계를 망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그 이야기는 당사자들끼리 직접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 한마디로 당신에 대한 신뢰가 크게 높아질 겁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비교하는 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심코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바로 비교하는 말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한 번 해보셨을 거예요. 직장에서 솔직히 너 김대리보다 추진력이 떨어져. 김대리는 입사 1년 만에 프로젝트를 혼자 끌고 갔는데 가족에서 형은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은데 너는 왜 이럴까? 같은 형제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부부 사이에서 박 과장 부인은 집안일도 완벽하고 애들 교육도 잘 시키던데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떤 기분일까요? 신입사원 정 씨의 이야기입니다. 팀장님이 저를 선배와 비교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개선해달라는 말씀인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쁠까요? 마치 제가 열등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 이후로 그 선배를 보는 것도 불편해지고 팀장님과 대화할 때도 위축되더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비교는 동기부여가 아니라 자존감 파괴예요. 왜 비교하는 말이 관계를 망칠까요? 첫째, 자존감의 직접적 타격.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둘째, 관계의 경쟁 구도화. 김대리와 정씨, 형과 동생, 협력해야 할 사람들이 경쟁자가 됩니다. 셋째, 방어 반응 활성화. 비교당한 사람은 변명하거나 반격하거나 아예 포기해버려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서울대 연구 결과 비교를 통한 피드백을 받은 그룹은 자율적 동기가 32% 감소했어요. 반면 개인 성장에 초점을 맞춘 그룹은 동기가 28% 증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하버드 연구에서 비교당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위협을 느낄 때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 뇌는 비교를 공격으로 인식해요.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어떤 팀장이 신입사원 정 씨를 김 대리와 계속 비교했어요. 9개월 후 어떻게 됐을까요? 정 씨는 김 대리를 피하기 시작했고 회의 때도 의견을 내지 않게 됐어요. 김 대리도 불편해했죠. 결국 정 씨는 다른 팀으로 이동을 요청했습니다. 팀장은 발전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인재를 잃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개인 기준 설정. 틀린 방식. 김 대리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해? 올바른 방식. 이번에 정 씨가 특히 신경 써줬으면 하는 게 하나 있어. 바로 일정 관리야. 둘째, 과거 자신과의 비교. 틀린 방식. 형은 착한데 너는 왜 이러니? 올바른 방식. 네가 작년보다 많이 성숙해진 게 보여. 이제 한 가지만 더 신경 써보자. 이 방법을 적용한 팀장 최모 씨의 이야기. 예전에는 직원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지적했어요. 효과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분위기만 나빠지고 그래서 개인별로 한 가지씩만 개선 목표를 정하고 그 사람만의 속도를 인정해 줬어요. 6개월 만에 팀 전체 성과가 30% 향상됐어요. 무엇보다 직원들이 서로 돕기 시작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비교하는 말은 동기부여가 아니라 관계 파괴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이번에 딱 한 가지만 개선해보자. 비교가 아니라 개인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다음에는 세 번째, 사생활 캐묻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친한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할 말입니다. 바로 사생활 캐묻기죠. 친하다고 해서 뭐든 물어봐도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직장에서 연봉 얼마야? 솔직히 말해봐. 우리 사이인데 뭘 그래? 친구 사이에서 집은 부모님이 사주셨어? 얼마 주고 샀어? 대출은 얼마나 받았고? 가족 모임에서 둘이 왜 깨졌어? 진짜 이유가 뭐야? 자세히 말해봐. 우리가 남이야? 이런 질문을 받은 사람은 어떤 기분일까요? 직장인 이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동료가 연봉을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엔 웃어 넘겼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정말 불편했어요. 말 안 하면 인색한 사람 취급받는 것 같고, 말하면 또 그걸로 평가받을 것 같고. 그 이후로 그 동료와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친했는데 벽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친밀감을 넘어서면 침해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이 관계를 망칠까요? 첫째, 통제권 침해. 내가 공개하고 싶은 정보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사라져요. 둘째, 친밀감의 오해. 친함을 접근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친해도 경계는 있어야 합니다. 셋째, 심리적 압박감. 대답해야 한다는 부담과 거절하면 관계가 어색해질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경기 침해라고 부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강요받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증하고 상대방에 대한 신뢰도가 40% 감소한다고 해요. 더 중요한 건 인간에게는 심리적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영역이 침해당하면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게 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어떤 직장에서 친한 동료가 계속 개인적인 질문을 했어요. 연봉, 집값, 연애 상황까지 1년 후 어떻게 됐을까요? 질문받던 동료는 점점 그 사람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점심도 따로 먹고 개인적인 대화도 안 하게 됐고요. 질문했던 사람은 뭐 그럴 거 있나 싶었지만 이미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선택권 부여. 틀린 방식, 연봉 얼마야? 솔직히 말해봐. 올바른 방식, 불편하면 말 안 해도 돼. 네가 공유하고 싶은 만큼만 들을게. 둘째, 경계 존중. 틀린 방식 우리 사이인데 뭘 그래? 올바른 방식 개인적인 일이니까 네가 편할 때 이야기해줘. 괜찮아. 이 방법을 적용한 김 과장의 이야기. 예전에는 후배들한테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어요. 친해지려고 하는 마음이었는데 오히려 거리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바꿨어요. 먼저 제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이 편할 때 자연스럽게 공유하도록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후배들이 오히려 먼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진짜 신뢰 관계가 된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친함은 사생활에 대한 접근권이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불편하면 말 안 해도 돼. 네가 공유하고 싶을 때 들을게. 선택권을 주는 순간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될 거예요. 다음에는 네 번째, 콤플렉스 건드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바로 콤플렉스 건드리기죠. 친하다고 해서 상대방의 약한 부분을 건드려도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말들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외모 관련. 살 좀 빼라. 건강에도 안 좋고 보기에도 친구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나이 관련. 그 나이에 그건 좀 아니지. 철 좀 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능력 관련. 학벌이 발목 잡는 거야. 솔직히 인정하고 노력해야지 뭐.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떤 기분일까요? 주부 박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친한 언니가 저한테 살 좀 빼라 남편한테 미안하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조언이라고 하시는데 그 순간 정말 모욕감이 들었어요. 그 이후로 그 언니 앞에서는 항상 위축되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제 외모부터 신경 쓰게 되고 결국 만나는 횟수를 줄이게 됐어요. 바로 이겁니다. 조언이 아니라 상처예요. 왜 이런 말이 관계를 망칠까요? 첫째, 정체성 공격. 외모, 나이, 능력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이걸 건드리면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기분이 들어요. 둘째, 자존감 파괴. 이미 본인이 신경 쓰는 부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죠. 셋째, 관계의 불평등. 평가하는 사람과 평가받는 사람으로 관계가 바뀝니다. 대등한 관계가 무너져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존감 방어 메커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스탠포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외모나 능력에 대한 직접적 지적을 받을 때 방어 호르몬이 급증하고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가 즉시 70% 감소한다고 해요. 더 중요한 건 조언의 형태로 포장되어도 뇌는 공격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도 소용없어요.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계속 외모에 대해 조언했어요. 살 빼라, 옷 좀 신경 써라, 헤어스타일 바꿔라. 6개월 후 어떻게 됐을까요? 조언받던 친구는 그 사람과 만나는 걸 피하기 시작했어요. 만나기 전에는 항상 외모를 과도하게 신경 쓰게 되고 만나서는 내내 위축되더라고요. 결국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지원 제한. 틀린 방식, 살 좀 빼라. 너 때문에 답답해. 올바른 방식, 운동하고 싶다고 했잖아.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같이 해볼까? 둘째, 강점 먼저 인정. 틀린 방식, 그 나이에 그건 아니지. 올바른 방식, 네가 항상 젊은 마음을 갖고 있어서 보기 좋아. 그 에너지가 정말 부러워. 이 방법을 적용한 이모 씨의 이야기. 친구가 다이어트 고민을 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살 좀 빼라고 직접적으로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했어요. 운동 같이 할까? 나도 건강 관리하고 싶었거든이라고 말했죠. 그 친구가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지금은 함께 운동하면서 더 가까워졌어요. 친구도 자연스럽게 건강해졌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콤플렉스를 건드리는 말은 조언이 아니라 공격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평가가 아니라 지원을 제안하는 거죠. 다음에는 마지막 5번째, 조종성 문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가장 교묘한 말입니다. 바로 조종하는 말이죠. 겉으로는 좋은 말 같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말들이 있어요. 이런 말들 해보신 적 있나요? 최후 통첩식. 지금 당장 결정해. 아니면 나도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죄책감 유도. 내가 널 얼마나 챙겼는데 이 정도도 못해? 정말 실망이야. 포장된 조종.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내 말 안 들으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떤 기분일까요? 직장인 최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상사가 항상 너를 위해서라는 말을 붙이면서 지시하더라고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주말에도 나와서 일해, 이런 식으로요. 처음엔 정말 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깨달았죠. 제 선택권은 없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숨이 막혔어요. 바로 이겁니다. 선택이 아니라 강요예요. 왜 이런 말이 관계를 망칠까요? 첫째, 자유의지 박탈. 상대방의 선택권을 빼앗고 복종을 강요해요. 둘째, 감정적 압박.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이용해서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들어요. 셋째, 관계의 불평등. 조종하는 사람과 조종당하는 사람으로 관계가 바뀝니다. 대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심리적 리액턴스라고 부릅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자유를 위협받을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반발하거나 은밀하게 거리를 둔다고 해요. 단기적으로는 복종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가 파괴됩니다. 더 중요한 건 조종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조종하면 계속 조종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어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계속 조종성 말을 했어요. 내가 널 얼마나 키웠는데 부모 말을 안 듣는 자식이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요. 2년 후 어떻게 됐을까요? 자녀는 점점 집에 오지 않게 됐어요. 전화도 피하고 중요한 일도 부모와 상의하지 않더라고요. 부모는 자녀를 통제하려고 했지만 결국 완전히 잃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명확한 요청. 틀린 방식, 지금 당장 해. 아니면 끝이야. 올바른 방식, 내가 바라는 건 이거야. 네 선택을 존중할게. 언제까지 답 줄 수 있을까? 둘째, 선택권 보장. 틀린 방식,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왜 안 들어? 올바른 방식, 내 생각은 이래. 하지만 최종 결정은 네가 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이 방법을 적용한 김 부장의 이야기. 예전에는 직원들에게 너를 위해서라면서 일방적으로 지시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점점 소극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바꿨어요. 내 생각은 이런데 어떻게 생각해? 다른 방법도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했죠. 직원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일하게 됐어요.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끼니까 책임감도 생기더라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조종하는 말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내 생각은 이래. 하지만 최종 결정은 네가 하는 거야. 요청은 명확하게, 선택권은 보장하는 거죠. 이제 5가지를 모두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정리와 실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친해도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할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어요. 첫째, 다른 사람 이야기 전하지 마세요. 둘째, 비교하는 말 하지 마세요. 셋째, 사생활 캐묻지 마세요. 넷째, 콤플렉스 건드리지 마세요. 다섯째, 조종하려 하지 마세요. 당장 오늘부터 써먹을 수 있는 말들입니다. 험담 대신 그 이야기는 당사자들끼리 직접 하시는 게 좋겠어요. 비교 대신 이번에 딱 한 가지만 개선해보자. 캐묻기 대신 불편하면 말 안 해도 돼. 네가 공유하고 싶을 때 들을게. 콤플렉스 지적 대신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조종 대신 내 생각은 이래. 하지만 최종 결정은 네가 하는 거야. 잠깐 영상 끄지 마세요. 이런 소통 노하우가 더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특히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관계를 개선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오늘 당장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가장 자주 하는 실수가 뭔가요? 비교하는 말인가요? 사생활 캐묻는 것인가요? 그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서 오늘 하루 의식적으로 바꿔보세요. 김 대리는 하는데 넌 왜 못해? 이런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이번에 정 씨가 특히 신경 써줬으면 하는 게 하나 있어로 바꿔보는 거예요. 단 하루만 의식해도 차이를 느낄 겁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5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가요? 저는 2번인데 비교하는 말을 자주 해요.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써주시면 다른 분들도 공감하고 함께 개선할 수 있을 거예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고 답글 달아드릴게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사람들이 당신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둘째, 갈등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셋째, 진짜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말 한마디 바꾸는 것만으로도 30년 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특히 직장 동료나 가족들과 함께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이런 실수 많이 하지 않았나? 하면서 대화의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기억하세요. 친함은 면허가 아닙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서 말해야 해요.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더 깊고 더 오래 남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가까운 사람이 해주는 따뜻한 말은 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상처 주지 않고 거절하는 방법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싫다는 말을 어떻게 하면 기분 나쁘지 않게 전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놓치지 마시고 꼭 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실수를 했을 때 인정하고 사과하는 거예요. 내가 방금 비교하는 말을 했네. 미안해. 다시 말할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진짜 성숙한 관계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말 하나만 바꿔도 관계가 편해집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들이 더욱 깊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